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함께 있었던 게 언제였나요? 몸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경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고 있거나 다음 주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오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신경 쓰고 있거나 함께 있는데 함께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면서도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현존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과거를 되새기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온전히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왜 그토록 어렵고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대해서요. 칼 융의 심리학이 이 이야기의 깊은 곳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간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현재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마음의 방황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방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로 가는 마음은 대부분 후회나 분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이 마음은 이미 지나간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미래로 가는 마음은 대부분 불안이나 걱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이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끌어내 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끌어내 가요.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은 사실 시간이 아닙니다. 현존이에요.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시간들이 쌓여갈 때 관계는 조금씩 형식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칼 융은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의 층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안의 과거의 경험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경험들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무의식의 내용들이 현재의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자주 무시당하거나 비판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면 그 상황에 걸맞지 않게 강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배우자가 한 말이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배우자가 한 말이 현재의 비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촉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신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관계 안에서 현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 과거의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의 배우자를 통해 과거의 부모를, 현재의 친구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준 누군가를. 이 투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실제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내면 아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개념은 융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현존과 치유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융은 우리 무의식 안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에는 충분히 돌봄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어린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어린아이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들, 두려움들,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관계 안에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 어린아이가 깨어나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항상 바빠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이 잠깐 핸드폰을 보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불필요하게 강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크기가 현재 상황의 크기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에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오래된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아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냥 아직 충분히 돌봄받지 못한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실 매우 단순해요. 들어주는 것, 알아봐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내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외부의 관계에서 찾으려 합니다. 배우자가 충분히 들어주기를, 부모가 충분히 인정해주기를, 친구가 충분히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화가 나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현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아이와 현존하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외로운 어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현존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현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내면에도 온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니까요. 자신에게 현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현존하기 어려워요.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그것들이 올라와서 진정한 만남을 방해합니다. 관계에서의 현존이 왜 이토록 강력한 치윤을 갖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의 심리가 발달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이고, 우리의 심리가 상처받는 것도 관계 안에서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리가 치유되는 것도 관계 안에서입니다. 내면 아이의 상처는 대부분 관계 안에서 생겼어요.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 부모, 충분히 안아주지 않는 환경, 충분히 안전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이 관계 안에서 생긴 상처는 다른 관계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현존하는 관계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진정으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경험.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경험. 이것들이 내면 아이가 충족받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경험할 때 내면 아이는 조금씩 치유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 안에서 다시 써지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내 곁에 진정으로 있어줄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구나. 아, 나는 누군가의 온전한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 경험들이 쌓일 때 오래된 믿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의 현존이 가진 치유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왜 현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현존이 실은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온전히 함께 있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라는 보호막 없이 현재의 이 관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이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특히 내면 아이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온전한 관심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심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거나 그 관심 앞에서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이 관심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완전히 집중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한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 충분히 관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오히려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역설들이 관계 안에서 현존을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의지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내면 아이의 오래된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직접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존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자극이 쏟아지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한순간도 우리의 주의가 현재에 머무르게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읽거나 보거나 들어야 한다는 충동이 항상 있어요.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무언가를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환경이 우리의 주의 지속 시간을 점점 짧게 만들고 한 가지에 깊이 머무르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에서의 현존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멀티태스킹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아요. 주의를 아주 빠르게 이쪽 저쪽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동시에 두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핸드폰을 보면 대화에도 핸드폰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의 영향을 생각보다 훨씬 잘 감지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에 주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는 느낍니다. 내면 아이는 특히 더 민감하게 이것을 감지해요.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부들이,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서로 매우 멀리 있는 경우를 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만 대화가 없고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직장일이나 집안일로 바쁘거나 노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만 자녀가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아서 어딘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 장면들은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들 바쁘고 지쳐있고 각자의 걱정과 피로가 있어요. 그 안에서 현존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현존의 부재가 쌓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부모의 주의와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어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내면 아이 안에 저장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느낌이 쌓이면서 점점 깊은 외로움이 생깁니다. 이 외로움이 나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나 자녀는 그것을 직접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부모에게 그런 경험을 주게 되는 거죠. 현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존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족과 식사를 할 때 딱 그 식사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식탁에서 치워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그냥 함께 있어 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사람들과 이 음식을 먹는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를 조금 더 알아차려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까운 사람이 말할 때 정말로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한 것을 잠깐 멈추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들으면서 동시에 반응을 준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 반응 준비를 잠깐 내려놓고 그냥 듣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이나 조언보다도 깊은 경우가 많아요. 들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존이 관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실제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판단이 진짜 듣는 것을 방해해요. 또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즉시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선생님한테 가봤니?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듣는다는 것은 판단을 내려놓고 해결책 찾기를 내려놓고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는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해받는다는 경험이 내면 아이가 가장 깊이 원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내면 아이의 치유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했던 것들을 현재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찾습니다. 이것을 앞서 이야기한 투사와 연결하면 우리는 종종 현재의 파트너에게 어린 시절의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대는 보통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나타나거나 상대방이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의 과도한 실망이나 분노로 나타나거나 두 사람이 관계 안에서 이 역학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서로의 내면 아이에게 현존해 줄 수 있을 때 매우 깊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시절에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파트너에게 자신이 한 일들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별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면 아이가 깊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때 파트너가 이 역학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인정해 줄 때 내면 아이는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을 지금 받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내면 아이에게 현존해 줄 때 두 사람 모두 치유받습니다. 관계가 두 사람 모두의 내면 아이가 만나고 돌봄받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현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닿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이의 내면 아이는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른의 내면 아이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의 내면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부모가 어떻게 현존하느냐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아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정말로 들어주는 것. 그 이야기가 어른의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그 아이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함께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 아이가 힘들어할 때 즉시 해결책을 주려 하지 않고 먼저 그 힘듦과 함께 있어주는 것. 아이가 실수했을 때 비판하기 전에 그 아이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의 내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 자신이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감정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부모도 인간이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자신의 내면 아이도 충분히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부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현존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자주, 충분히 진심으로 현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현존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인식하고 그 순간들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엄마가 오늘은 많이 피곤해서 내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어. 미안해. 지금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런 말이 아이에게 주는 것은 매우 큽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도 불완전함이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현존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자신의 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들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인색한 현존을 주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돌보고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자신의 내면이 말하는 것보다 외부의 요구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 아이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시가 쌓일 때 공허함이 오고 번아웃이 오고 이유 모를 슬픔이 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현존한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내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고요함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불안 자체가 내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예요. 이 고요함이 낯선 것은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현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존과 치유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가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오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가 안전하지 않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에요. 과거에 상처받았으니까 지금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완전히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현재에 있으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존을 연습하는 것은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때 나를 상처 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이 그때 그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는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움이 일어날 때 내면 아이는 조금씩 과거에서 풀려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현재의 관계가 더 자유롭게 경험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과거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를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는 진짜였어요.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경험 이상의 존재이고 그 경험이 내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지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현존을 연습하는 것이 이 과정을 돕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경험이 쌓일수록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힘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에 머무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현재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들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인데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와 주의를 그쪽으로 다 빼앗아 갑니다. 내면 아이는 미래의 걱정보다 현재의 현존을 더 필요로 해요.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현존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평범한 시간이 굉장히 충만하게 느껴지는 경험. 아이와 공원을 걷는데 그냥 그 걷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오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그 침묵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깊은 연결처럼 느껴지는 경험. 이것이 현존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이요. 그리고 이것이 내면 아이에게 가장 깊은 치유를 주는 경험이기도 해요. 어린 시절에 내면 아이가 원했던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빠가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 누군가가 내가 어떤지를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 이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이 그 단순한 것들을 줍니다. 과거에 받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받는 경험,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경험. 이것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본질입니다. 실천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현존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요. 매일 있는 아주 작은 순간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가족과 함께 일어날 때 핸드폰을 먼저 보기 전에 그냥 잠깐 이 사람들과 이 아침에 함께 있어 보는 것.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과 냄새를 실제로 느껴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실제로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현존의 순간들이 쌓이는 것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의식적으로 현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사람에게 나의 온전한 주의를 주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잠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현존하는 시간을 갖는 것. 밖에서 잠깐 걸으면서 그 걷는 것을 느끼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따뜻함을 느끼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감정들을 경험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는 것이요. 이것들이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현존받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들어주기를, 충분히 알아봐 주기를, 충분히 함께 있어 주기를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욕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때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면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받는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현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을 때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정말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과 온전히 함께 있을 때 상대방도 나와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현존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내가 온전히 현존할 때 나도 그 현존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 치유받습니다. 융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만남은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온전히 현존할 때 그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 무언가가 치유이고 성장이고 진정한 연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최근에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함께 있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들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게 현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혹은 오늘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아주 조금 더 현존해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그냥 그 사람과 그 순간에 있어 보는 것. 그 작은 것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쌓임이 관계를 만들고 치유를 만들고 삶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현존의 시작이에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조금 더 온전히 있어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연식에도 오늘 조금 더 온전히 있어주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현재로 데려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